떡볶이만 먹으면 후회하는 이유. 충동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이성이 내 본능한테 졌다는 거죠. 수십 수백 번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고, 혈관에 설탕물이 흐르는 거죠. 비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괜찮은 거예요. 당뇨가 오면 그때 진짜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안녕하세요. 806 초대석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11만 유튜브 채널 팀키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주식회사 팀키토의 대표이신 김윤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1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팀키토 채널의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이제 키토제닉 저탄수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무설탕 한식 브랜드 하나랑 트레이너들을 교육하는 한국 웰니스 코치협회,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파시고 교육협회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키워드가 결국은 건강 그리고 저탄고지, 키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키토제닉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요.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네, 말기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사실 크게 막 손 쓰고 이렇지는 못했었어요.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 어떤 암이셨나요? 폐암이셨고, 수술이나 뭐 다른 약물 치료 없이 암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열심히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키토제닉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약물 치료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저탄고지를 접하게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실례지만 그럼 아버지께서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상태고, 그러시군요. 몇 년 됐습니다. 되게 인생에서 엄청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가장 큰 이벤트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면 그때 이 저탄고지를 접하고 나서 이거를 내가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 보자마자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원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체중도 상당히 높았고, 그래요? 혈당, 뭐 혈압 이런 수치가 다 안 좋았었는데,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면서 적용을 했더니 엄청 빨리 살이 빠지고 완전 이제 건강한 상태로 바뀌었었거든요. 원래 본인도 비만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90kg 가까이 나갔었고, 근육도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훨씬 뚱뚱했던 거죠. 혈압이 막 180 이렇게 진짜요? 올라갔었으니까. 와, 위험했네요. 그래서 혈압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날 뻔하고, 훈련소는 안 건강하면 오히려 쫓겨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탄고지, 키토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다라고?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이랑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당과 탄수화물을 일반인들보다 확 줄여주는 식이요법입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인데, 얘 대신에 자연식 상태의 지방을 섭취해서 몸에 쌓인 체지방을 걷어내는 그런 식습관이라고 보면 되고,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혈당에서 와요. 근데 그 혈당 지표를 개선하는 데 가장 좋은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혈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으면 혈당을 관리해야 된다. 저는 행복이랑 혈당이랑 관계가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건 무슨 말이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리신 팟캐스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 떡볶이만 먹으면 후회하는 이유를 이 혈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혈당과 행복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내 인생을 방향을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의 첫 번째 요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혈당이 높으면 오히려 몸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세포가 너무 많으니까 거부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원래 이 혈당이라고 하면 근육이라든가 뇌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급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많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혈당은 적정 수준, 한 70에서 90, 100 요 정도 사이에 이제 공복 상태 유지가 되면은 에너지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높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몸의 시스템이 좀 바뀌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포도당이 많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니까 자꾸 뭐 먹고 싶은 식욕이 커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혈당은 높아서 실제 혈액 속에 에너지는 많은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더 먹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돈은 있는데 못 쓰니까 그쵸. 일만 자꾸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못 쓰니까 에너지가 많은데 에너지를 또 먹어서 혈당은 또 높아지고, 이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살을 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먹었어. 자기 주도성을 뺏긴 거죠, 본능한테. 근데 그렇게 식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먹고 후회하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계속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먹는 당장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행복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 주도성도 잃을 수가 있다.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나요?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자기 주도성을 잃어서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 팟캐스트 썸네일이 딱 그 내용인데, 떡볶이만 먹으면 후회하는 이유. 후회를 한다는 거는 안 먹었어야 더 나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먹었다는 거죠. 내 뇌,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이성이 내 본능한테 졌다는 거죠. 그 떡볶이를 먹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집에서 요리해서 뜻대로 맛있게 만들어 먹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전에 충동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한 번만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수십 수백 번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고,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중장년층이 됐을 때 당뇨를 얻고, 제가 최근에 본 분은 혈당이 400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평균이 얼마가 정상인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이제 70에서 100 사이가 정상 범위고, 식후에는 140 이상 넘어가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건데, 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400 정도 되면? 혈관에 설탕물이 흐르는 거죠. 그만큼 이제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 신체 말단으로 피가 잘 못 가겠죠. 아, 동맥경화 뭐 이렇게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오고, 뭐 손발이 괴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데 췌장이 문제가 생길 거고, 과도한 당을 이제 계속 여과하려다 보면 신장도 망가질 거고, 비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괜찮은 거예요. 당뇨가 오면 그때 진짜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2천만 명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5천만 중에 거의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애기들 빼면은 진짜 절반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당뇨 환자는 한 600만 되고, 당뇨 전 단계까지 하면 2,000에서 2,200만. 그러면 이 혈당이라는 게 단순히 뭐 자기주도성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혈당 관리가. 실제로 지금 이제 고급 아파트들 이제 건설하는 데 가보면 헬스케어 센터들이 핵심으로 하는 것 중에 혈당이 많고, 카카오나 뭐 그런 대기업에서도 혈당 기반으로 하는 헬스테크 회사들을 다 사고 있어요. 근데 이 혈당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딜레마가 생길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되냐,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냐, 이런 딜레마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내면 탐구와 자아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먹는 건 쾌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인 만족 상태보다는 오로지 쾌감만을 위해서 먹는 경우가 많고, 사실 과식이 나오는 이유도 쾌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음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담배, 술, 마약, 이성을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자극적인 쾌락을 쫓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음식 중독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혈당 관리 안 되는 분들은 음식 중독 상태인 경우가 엄청 많죠.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파민이 욕망 회로도 만들지만 통제 회로도 만든다고 해요. 음식을 먹어서 욕망의 회로에 있는 도파민도 자극을 하지만, 더 나은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도파민을 조금 더 다른 회로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탐구를 하라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현대인들은 근데 그런 방향성을 많이 잃었으니까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쾌락을 쫓다 보니까 욕망 회로가 너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식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음식을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해야 좋을까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에 이상이 생겼다면 제일 좋은 건 공복을 길게 유지하는 거. 최소 하루에 16시간을 유지해야 그나마 이제 인슐린 좀 낮아지고 혈당 낮아지고 지방세포가 좀 열려요. 간헐적 단식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24시간 이상 하는 건데, 그건 이제 하루 꼬박 굶어야 되니까 초보들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루에 2끼 먹는 연습. 첫 번째로 내가 혈당 관리하고 내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16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음식도 음식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수면. 잠을 일단 7시간을 자야 됩니다. 잠 못 자면 혈당이 올라요. 근데 이미 혈당이 안 좋은데 더 요인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세 번째가 이제 가공식품 빼기.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그리고 가공을 굉장히 많이 한 대표적인 식품이 설탕입니다. 흰 설탕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설탕을 하나 만드는데 10번의 가공을 거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가공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흡수를 빠르게 하는. 그래서 혈당이 미친 듯이 빨리 올라가죠. 설탕을 먹으면. 설탕을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네,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그 속도뿐만이 아니라 혈당의 양도 많기 때문에 영향이 안 좋죠. 그래서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볼 때 양과 질을 보라고 하는데, 설탕은 둘 다 안 좋은. 설탕 들어간 음식인데 맛있잖아요. 그렇죠. 대체당이라도 어떻게 써가지고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이런 거 요즘 잘 나와 있으니까 건강한 자연유래 대체당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밀가루, 설탕만큼 안 좋은 게 밀가루.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가루가 됐다는 거는 정제를 많이 했다는 거고, 그러면 흡수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을 좀 줄여가는 게 좋은데, 탄수화물을 무턱대고 줄이면 오히려 배고파서 오래 못해요. 에너지원이 줄었다면 이 에너지원을 더 건강한 걸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연 상태의 지방인 거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에 있는 포화지방도 당연히 좋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이런 불포화지방도 좋고, 다만 가공 과정에서 안 좋은 게 좀 들어갔나를 봐야 되는데, 식용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이런 거는 몸에 안 좋은 화학 성분이 좀 들어가니까 걔는 빼주고. 그래서 제가 저탄 건지라고. 저탄 고지가 아니라 건강한 지방, 그냥 단순히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추격을 해보면, 첫 번째가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셨고, 두 번째 잘 자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설탕과 밀가루였는데, 일단 작게 분해가 될수록 몸에 빨리 흡수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라. 뭐 밀가루라든가 설탕. 마지막이 건강한 지방 섭취였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다양한 기름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는 건 있나요?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보통 세 개를 추천해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왜 그러냐면 냉압착 방식으로 만듭니다. 원래 그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다 기름을 씨앗에서 얻어요. 근데 그러려면 씨앗에 이제 화학 물질들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는 건데, 이걸 경화유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화유들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지가 아니라 나쁜 지방이겠죠. 이걸 나쁜 기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이 세 가지는 고온이 아니라 차가운 상태에서 압착을 통해 기름 얻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게 없죠. 거의 자연 상태라고 봐도 되고. 뭐든지 좀 화학적인 작용이 들어갔다거나 가공을 많이 한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그게 핵심이죠, 사실. 그렇게 치면 밖에서 먹을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사업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판매하는 도시락은 진짜 좀 강박증이 있을 만큼 클린하게 만들었고, 제로밥상이라는 그 배달 전문점은 완전 저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건 일반인들한테 너무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맛이 없나요? 너무 저탄수가 되면? 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배가 안 차서. 그쵸. 배도 안 차고, 좀 배달 시장에서 경쟁하려면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남아?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밥을 빼면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은 타협을 했고, 대신에 들어가는 설탕이나 첨가물이나 이런 걸 다 뺐죠. 재료를 완전 좋은 걸 쓰고 있죠. 근데 지금 저탄 건지라고 하면 탄수화물은 낮게,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을 섭취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달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을 낮추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내가 밥만 먹는다,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게 역설적이긴 한데, 탄수화물을 덜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탄수화물을 덜 먹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요. 오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얘를 내리는데, 근데 이 내릴 때 탄수화물이 또 땡겨요. 이게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 약간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류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농경사회가 정착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류가 탄수화물에 중독되었다. 맞아. 이게 혈당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근데 얘를 아예 끊어버리면은 혈당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게 계속 유지가 돼요. 아, 원인 제공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중독될 일도 없다. 그렇죠. 근데 생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너무 강박이 생길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아야죠.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점심은 그냥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도시락을 먹거나, 저녁은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 위주로 쌀밥이나 이런 걸 먹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양에서 타협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이런 탄수화물은 먹어도 괜찮더라 하는 그런 탄수화물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비정제예요. 감자, 고구마 다 좋죠. 가공된 것만 아니라면.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괜찮고, 흰 쌀밥은 흰 저는 쌀밥보다는 뭐 괜찮다고. 현미가 그래요? 흰 쌀밥도 괜찮아요? 네, 이게 음식이 좀 양날의 검인데, 현미는 껍질이 있어서 혈당은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껍데기에 독소가 있어요. 이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크리티컬하게 받거든요. 그런 사람은 백미를 드시는 게 오히려 낫고, 백미를 먹더라도 건강한 지방 같이 먹으면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름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같이 먹으면 돼요. 밥 양을 좀 줄이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지속하려면은 뭐 밥을 극단적으로 끊는다든가, 밥 말고 고구마랑 감자만 먹는다, 그런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하면서 과식하지 않고 좀 뭐 수면 시간이나 뭐 간헐적 단식 같은 거를 유지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윤겸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또 들었어요. 운동하지 않고도 살을 뺄 수가 있다. 그게 솔직히 말이 될까요? 대부분 키토나 저탄고지 하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싫어서 이걸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가능하니까. 근데 물론 운동은 하면 할수록 무조건 좋고, 저는 강력 추천을 하고 있고, 저도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얻어가지고 이 근육으로 늘리는 기초 대사량도 매니저님이랑 저랑 해봐야 밥 한 공기 차이입니다. 그냥 대사가 건강해지는 거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뿐이죠. 오히려 이거를 칼로리 소비의 측면으로 운동을 접근한다기보다는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운동할 때 에너지를 꺼내서 쓰는 과정에서 이제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근데 보통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몸에 쌓인 에너지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세포도 건강하지 않은 거고, 건강하지 않아서 못 쓰는 것도 있고 순환이 되는 거죠. 음식 관리를 할 때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살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만이었을 때도 내가 이 저탄고지 생활을 통해서 살을 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렇게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3-4번씩 탄수화물 먹으면서 운동한다고 한들 이게 큰 효과를 보기 어렵죠. 이미 인슐린이 계속 높아져 있으니까. 지금 근데 제 뇌가 탄수화물에 좀 중독이 돼 있는지 탄수화물 이야기만 하는데 자꾸 군침이 나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저는 그냥 전 국민이 다 중독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이 정도 중독이야 뭐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괜찮지만 이제 그걸 좀 넘어섰다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자각을 하고 좀 개선을 하려는 게 필요하죠.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윤기현님이 경험을 얘기하셨을 때 살도 찌고 우울도 했었고 하는 거를 저탄건지하면서 극복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다이어트가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나요? 저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브레인 포그라는 말 들어보셨죠?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흐리멍텅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 브레인 포그의 대부분은 탄수화물 때문에 옵니다. 아 그래요? 와 탄수화물이 뭐 정말 그 인류의 적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레인 브레인이랑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당을 많이 먹으면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생기는데 그게 엄청 많아져요. 뇌에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식곤증이나 이제 식후에 멍해지는 것도 혈당 스파이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점심에 고깃집 가서 생고기 구워 먹고 일하면 퇴근할 때까지 그냥 쌩쌩하거든요. 집중력 흐트러질 일 하나도 없고. 근데 쌀밥 먹고 들어오면은 낮잠 한번 자야 되고 커피 한 잔 필수고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이거 알고 나서 점심시간에 그냥 고기 싸와서 먹거나 점심을 안 먹거나. 고기라고 하면 뭐 돼지고기, 소고기 상관없는 건가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반추동물인데 그러니까 소나 양 같은 위가 4개인 동물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매일 먹기엔 조금 돈이 많이 드니까 핵심은 결국에 혈당이죠. 고기 종류에 따라서 혈당이 막 크게 바뀌진 않으니까. 지금 웰리스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웰리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웰리스는 웰빙, 피트니스, 해피니스 이 3가지 합성어예요. 이제 조금 뜻풀이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강은 신체적 건강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지적 건강 이 4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게 웰리스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 4가지를 쫓아가면서 다 챙기면서 살자. 구수하게 표현을 하면은 참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삶 이런 느낌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식습관 관리, 저탄건지, 뭐 키토제닉이 아니라 거의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운드 바디 앤 사운드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키토제닉의 전문가로서 또는 키토제닉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왜 이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요즘 SNS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 다 이렇게 불만이 엄청 많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남 헐뜯기 바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 몸이 아프고 맨날 피곤하고 힘드니까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키토제닉이 됐든 뭐 간헐적 단식이 됐든 몸부터 일단 한번 건강하게 바꾸면 그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일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고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더 큰 목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내 개인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태어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아프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그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 농담이 아니라 한번 건강해지면은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첫 번째 불씨가 생깁니다. 저는 그거를 위한 수단으로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 저탄수를 이제 항상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최고 시작에는 혈당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약간 원죄 같은 거예요. 제일 근본적인 악입니다. 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탄건지, 그 다음에 키토제닉, 마지막으로 혈당 다양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혈당이 행복의 요소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사고방식 가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